이제는 나만 생각해 말은 사실은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는 말을 밑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.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습관처럼 그런 게 익숙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보자. 이런 뉘앙스가 훨씬 더 크고요.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, 우리 이제 직장 후배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. 명확한 의사표현, 싫은 것이고 좋은 건 좋고 약속이 있으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때는 그게 불가능했었잖아요. 가장 흔한 게 저는 이제 음식 메뉴를 시킬 때 그거를 가장 많이 느끼는데 저희 때는 그냥 아무거나 저도요. 그것도 아니면 메뉴에 있는 거요.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커피를 마셔도 샷 추가가 어떻게 되고 뭐는 빼고 뭐는 넣고 정말 외국 영어에 나오는 아주 그 긴 레시피 주문처럼 질문을 하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 기호대로 먹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냥 나 짜장 먹고 싶은데도 남들 다 먹으면 짬뽕 이러던 세대여서 근데 그런 게 몸에 뱉고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 나라는 게 뭔지를 너무 많이 묻히고 산 거죠.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무라키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세상에는 개 같은 인간과 고양이 같은 인간으로 나뉘는데 사람은 고양이처럼 혼자 즐길 수도 있고 개처럼 사람이랑 좋은 사람도 있는데 사회에서는 전부 개 같은 사람을 원해서 고양이 같은 사람은 개냥이가 되어야지 되는데 내 본성과 상관없이 개가 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지나고 나니까 개 같은 사람에서 사회가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양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. 말하면 따라가기만 하는. 어쩌면 우리가 사회화라는 미명하에서 그렇게 교육이 되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의 하나로 내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튀는 행동을 하자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라도 나를 좀 중심에 놓고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.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엄마가 이제 약간 의식이 있을 때 병원을 가서 엄마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당장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괜찮으니까 니네 빨리 가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라. 근데 그 말을 할 때 너무 화가 났어요.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인 건 엄마인데 그 상황에서도 당신이 없는 거잖아요. 당신이 없고 아이들 빨리 가서 케어하고 쉬라는 얘기를 할 때 아, 이렇게를 평생을 사는 건 아니다.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한테 오로지 집중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그 많은 것 중에 나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. 이런 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책이 좋다 보다 책을 한동안 꽤 오랜 시간을 책을 놓고 지냈었죠. 책에 그 얘기를 썼지만 어릴 때는 진짜 독서광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책이 이렇게 많지 않고 도서관이 많지가 않았어요, 주변에. 근데 엄마가 사주신 계몽사 책 50권을 밑줄을 긋고 밑에다가 국어사전 찾아서 낱말풀이를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너덜너덜해지도록 읽고 그걸 다 읽고 나면 백과사전을 읽고 전화번호부도 읽고 거의 활자 중독처럼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서는 삼중당 문고라고 기억 다들 하시는데 지금 집에 책이 있어서 봤더니 눈이 아른아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. 새로 오래된 삼중당 문고라고 손바닥만한 책을 그걸 제가 전자읽기를 하겠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사서 많이 모으고 그래서 웬만한 유명했던 고전들은 그때 많이 제가 접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꽂혔던 게 춘원 이광수여서 춘원 이광수의 무정을 읽고 너무 좋다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무슨 뭐를 안다고 이광수 전자읽기를 하겠다고 무정, 유정, 사랑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어린 나이에 아, 이 사람이 친일을 했다네 이런 것을 들으면서 또 내가 전자읽기를 포기를 하고 아주 잔망스러운 일을 제가 좀 많이 했었답니다. 근데 그렇게 해서 늘 책이랑 뒹굴르고 살았었는데 그리고 하루의 일과는 엄마가 문 빼꼼히 열고 이제 그만 불 끄고 자라 이래 이제 하루가 끝나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책을 놓고 있더라고요. 책을 놓고 있고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. 눈 떠서 직장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치이면서 누구나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정말 책을 덮은과 동시에 나도 잃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
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책 모임을 어디 가면 내가 할 수 있지를 검색을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도서관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던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또 정보 검색 능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50대 아줌마가 저녁에 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은 정말 힘든 거예요. 50대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대낮에 하는 거고 저녁에 할 수 있는 건 전부 20, 30대 직장인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. 그러다가 우연히 누구 소개로 책 모임을 나가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번쩍 하늘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, 내가 맞아. 이렇게 내가 책을 읽고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책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읽은 책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. 근데 제가 직장에서 엄청 자존감이 떨어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였는데 그 책을 읽는데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. 그래,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야. 누구나 이럴 수 있었어. 근데 구절구절을 제가 메모해서 포스트잇 붙이고 발췌를 하고 하면서 되게 삶에 이렇게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지금도 굉장히 각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. 퇴근하고서 내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책 모임을 가고 하루 종일 힘든데 6시 퇴근하고 책 모임을 가고 할 때 체력이 너무 대단하다고. 그게 재밌으세요? 그리고 체력이 되세요?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체력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에서 기운을 받아 갖고 오니까 가는 거다. 갈 때는 너무 힘든데 가서 책을 읽은 얘기를 하고 함께 나누면 그 주변 사람한테 받는 시너지가 너무 좋고 그 기운을 내가 받아오니까 그 다음에 또 생활을 하는 거라는 말을 하거든요. 그렇게 뭔가를 자기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일, 그게 운동이면 운동인 대로, 살림이면 살림인 대로 그렇게 자기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글쓰기는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가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남한테 상처받을 일이 있죠. 살다 보면 특히 직장에서 막 요즘에는 이제 제가 축구 급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아우 저 친구 왜 저럴까, 왜 말을 저렇게 할까,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,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말로 풀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막 일기처럼 쓰는 거죠. 막 쓰다가 보면 갑자기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, 이렇게 생각하면 저 친구가 서운할 수 있었겠다.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됐었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게 마음의 용서가 빌어지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내가 화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되게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아, 내가 참 아직도 모자라구나. 아직도 되게 미안한 일이 많구나.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그 감정에서 이렇게 벗어나오게 되고 그거에서 좀 내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남한테 말하면 솔직히 창피할 수도 있고 일일이 다 말 못할 수도 있고 눈치 볼 수 있는데 혼자 쓰는 글이니까 솔직하게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너 왜 그랬니? 너 잘못했잖아. 너가 그렇게 하니까 힘들었을 거야.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. 물론 또 반복은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를 한번 자정하고 내가 그 감정을 털어낼 수 있어서 저는 글쓰기의 효과 중에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